환경을 위해서 요즘 플라스틱이나 종이컵 같은 것들을 규제를 많이 하는데 플라스틱 같은 게 환경에만 문제가 될까요? 이 부분은 현재 상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요. 이 플라스틱 문제는 단순 환경의 문제뿐만 아니라요, 우리 건강과도 아주 직결된 내용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성인 한 사람이 한 달에 신용카드 한 장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조사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그 양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만요, 누구나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고요. 나는 플라스틱을 먹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한 달에 신용카드 한 장 정도의 플라스틱을 먹느냐? 지금부터 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많은 양의 플라스틱을 먹는 것은 단순 플라스틱 용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종이컵입니다. 폴리에틸렌으로 코팅되어져 있는 일회용 종이컵에 뜨거운 물 1리터당 조 단위의 나노 플라스틱 조각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노 플라스틱은요, 100나노미터 미만의 아주 작은 플라스틱으로요, 5마이크로미터 미만의 작은 미세 플라스틱보다도 더 작은 것으로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좀 살펴보면요, 시중에서 유통되어지는 일회용 종이컵에 각각 100도씨의 뜨거운 물과 22도씨의 물을 붓고 나서요, 나노 플라스틱이 얼마나 용출되는가를 측정을 했는데요, 22도씨의 물에는 리터당 약 2조 8천억 개의 나노 플라스틱이 용출되었고요, 100도씨의 물을 담은 일회용 컵에서는요, 무려 리터당 5조 1000억 개의 나노 플라스틱이 용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에서 측정된 나노 플라스틱의 평균 크기는요, 약 30에서 80 나노미터로요, 우리 인체 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나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작은 단위냐면요, 1m, 약 10억 개로 자른 것 중에 하나를 1나노미터라고 합니다. 머리카락의 굵기를 수백 개로 자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작은 것인지 알 수 있겠죠. 작다 보니까 우리 몸 어디에도 통제 없이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심지어 혈액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심각한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종이컵 말고 우리 일상생활에 미세 플라스틱을 조심해야 하는 게 또 있을까요? 다음으로 우리 일상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먹게 되는 것은 이 종이컵과 아주 밀접한 것인데요, 차로 마시는 티백입니다. 일회용 티백에는 플라스틱 섬유가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삼각형처럼 보여지는 사면체 티백의 경우에는요, 튼튼한 재질로 차를 우리다가 터질 위험이 일반 티백보다 적기 때문에 삼각형 티백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이 삼각형 티백은 플라스틱 중에서도요, 폴리프로필렌 소재가 주로 쓰이는데요,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끈달린 형태의 티백도 대부분 폴리프로필렌 코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플라스틱 재질이 들어간 티백으로 차를 우려 드시게 되면요,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다량으로 물에 섞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맥길대의 나탈리 투펜키 화학공학과 교수팀은요, 이 내용을 미국 화학학회가 발행하는 월간 환경과학과 기술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 저널은 환경 분야의 최고 권위를 가진 국제학술지로 잘 알려져 있는 대단한 학술지입니다. ACS가 온라인에 올린 보도 자료에 따르면요, 티백 한 개를 물에 넣고 끓이자 116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 조각과 31억 개의 나노 플라스틱 조각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가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라 하수 처리 시설에서도 거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강을 지나서 바다까지 흘러가는 동안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미세 플라스틱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초미세 플라스틱으로 우리 몸속에 유입이 되면은요, 체외 배출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를 마시고 싶을 때는요, 다회용 티백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옥수수 분말로 만든 친환경 소재 티백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고기를 들 수가 있는데요, 예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소고기에서 검출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자료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고기 자체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고기 아래에 깔린 수분 흡수용 패드에서 발생한 미세 플라스틱이 원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시중에 판매되는 포장육, 어유의 포장 용기 안에는 고기 핏물을 흡수용 얇은 패드가 들어가져 있는데요, 고기가 닿는 곳은 부직포로 포장되고요, 그 안에
SAP라고 하는 고흡수성 수지가 들어있는데 이 SAP에서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나오는 것이죠. 미국에서 이미 관련 법안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실험한 가축의 고기와 유제품의 80%가 미세 플라스틱을 함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소라든지 돼지의 12개 사료 샘플을 전부 다가 조사를 해봤더니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하고 있었고요. 소고기 샘플 8개 중 7개, 돼지고기 샘플 8개 중 5개, 유제품 샘플 25개 중에 18개에서 플라스틱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가축의 먹이 중 플라스틱 포장재로 된 사료 샘플에서는요, PVC, P와 PE가 검출되었고요. 섬유질을 포함하는 풀과 같은 자연 사료에서는 어떠한 플라스틱 입자도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플라스틱 포장 자체가 주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PVC, P와 PE 성분은요, 식품 포장 용기나 비닐봉투, 랩의 원료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바다와 연관된 식품에서도 해당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천일염, 생선, 해산물에서도요, 미세 플라스틱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먹는 것 이외에도요, 국제자연보호연맹이 발표한 2017년 미세 플라스틱 보고서에 따르면요, 해양 미세 플라스틱의 35%는 합성 섬유 의류 세탁 시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옷을 자주 세탁하면 세탁할수록 미세 플라스틱이 점점점 바다로 많이 가고 있다는 거죠. 폴리에스터, 나일론, 스판덱스, 아크릴 등의 옷감은요, 플라스틱인 합성 섬유로 된 것인데요. 이런 옷을 입고 세탁을 하다 보면은요, 점점점 닳아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천연 섬유로 만들어진 옷만 입어도요, 걱정이 없겠지만 패션 업계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옷감 중 하나가 폴리에스터로 일상에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노출을 피하기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줄이는 손쉬운 방법은요, 첫째는 세탁 횟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입고 있을 때보다 세탁을 할 때 마찰이 더 많아서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생성되거든요. 다음으로는 세탁법을 좀 바꾸는 것인데요. 세탁 횟수를 줄이기 위한 요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꺼운 겨울옷 같은 경우에는요, 속에 순면 속옷을 매일매일 갈아입음으로 인해서 겉옷은 최대한 세탁 횟수를 줄이면 되는 것이죠. 다음은 세탁 세제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헹굼 횟수도 줄이는 것이 좋겠죠. 30도 안팎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제가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요, 꼭 뜨거운 물이 아니어도 세탁력이 아주 우수한 편입니다. 세제는 물에 잘 녹고 잘 헹궈지는 액체형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물은 충분히 추가해서 옷감끼리 마찰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효소를 이용한 발효 세제가 있다고 하니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공포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눈이 뻑뻑할 때 사용하는 인공 눈물에도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 한두 방울은요, 눈에 넣지 마시고요, 버리신 다음에 남아있는 용액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용기에 의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용기의 성분은 LDPE로요, 저밀도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데요. 용기를 개봉했을 때 인공 눈물액에서 LDPE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눈에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은요, 해부학 구조상 눈 뒤로 넘어갈 수는 없지만요, 눈에는 눈물 구멍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입자가 점점 작아질수록요, 인체에 들어올 확률도 훨씬 더 높아지게 되고요, 미토콘드리아처럼 세포 안에 여러 소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가 나노 플라스틱을 처리했을 때 모양이 변형이 되거나 일그러지거나 구멍이 나게 되면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으로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요, 장기적으로 악영향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한국원자력방사선의학연구소에 의하면요, 미세 플라스틱이 암 전이와 악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체내에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이 암세포 성장 전이를 가속화시키고요, 항암제 내성까지 일으킨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규명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 이렇게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지 오늘 정말 처음 알았는데,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완전히 없을 수는 없지만 뭐니 해도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다음으로는 어찌되었든 플라스틱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우리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자제해야 합니다.
세제 용기를 비롯해서 반찬통이라든지 식기나 조리기구 등등도 포함됩니다. 일회용 컵 사용 대신에 머그컵이라든지 유리컵 등을 사용하시는 것은 지구를 위해서도 내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행동입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요, 가능한 한 뜨거운 물이나 음료를 담지 말아야 하고요. 세계적인 학술 잡지 네이처 푸드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25도에 비해서 95도에 노출될 경우에 미세 플라스틱 용출량이 거의 100배나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뜨거운 음료는요, 스테인레스라든지 유리, 도자기 그릇에 담는 게 좋고요. 특히 전자레인지에 돌리게 되면 이보다 더 많이 용출돼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전자레인지용 전용 용기를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비닐채 돌리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비닐은 꼭 벗기시고 전용 용기에 담아서 돌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컵라면 용기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한창 성장할 때 왕성해지는 호르몬에 교란이 일어나게 되어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생리나 임신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자 생성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는요, 이러한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난 뒤에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뜨거운 배달 음식이 비닐이나 플라스틱 용기에 오는 것도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죠. 편리한 습관들을 버리는 게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조금이라도 줄여갔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